네, 자 2022년도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7월 31일 딱 50일 남았죠? 딱 이맘때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는데 해마다 책임근제는 그해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그리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요. 2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런데 올해는 이 책임근제는 아주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문제풀이반 때 아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개념만 이해하면 되고 이게 3월 25일인가요? 그때 대본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문제풀이부터 강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었는데 올해 보시게 되면 재해보상과 민사배상관의 손익상계죠. 대법원 2021 241618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 이게 또 대법관들 전원일치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은 실무에서 이제 아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또 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산재법 87조예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근데 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산재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반드시 사업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외에 기타 제3자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산재법 87조예요. 그래서 산재법 87조가 너무나도 중요한 법조항이고 그래서 책임보험 사례 문제들을 보면 항상 이러한 유형들을 출제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만든 문제들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1번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이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책임보험은 책임보험들 따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그랬을 때 그 배상과 보상 간의 손익상계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부분은요,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서도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제가 될 겁니다. 책임보험에서 출제되든 자동차 보험에서 출제되든 아니면 양쪽에서 다 출제되든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문제풀이반 때 집중적으로 학습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재해보상과 민사배상 간의 손익상계 대법원 2021 241618 전원 합의체 판결이죠. 자, 기존 대법원 판례는 배상과 보상 간의 손익상계에 있어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즉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한다. 그러니까 책임 제한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익상계 한다는 거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제한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를 담보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기왕증 문제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과실상계, 동승자 감액하고 손익상계 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기존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재해보상과의 손익상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과실상계 등 동승자 감액을 한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죠. 그래서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을 상계한다.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 여기서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금을 그대로 뺀다라는 거죠. 물론 손해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공제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원래 원심이었습니다. 1심 원심 판결이었는데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즉 과실상계 후에 손익상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제 후 과실상계를 한다. 손익상계를 먼저 하라는 거죠. 즉 손해액에서 재해보상금을 먼저 빼고 여기에 피해자 과실상계를 한다 이거죠. 자,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 산식을 보게 되면 자, 이 손해액과 재해보상금이 피해자 과실이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손해액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 마이너스 재해보상금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
근데 기존과 다른 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원래는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상계를 했는데 재보상금에서는 피해자 과실상계를 안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에서 재보상금을 그대로 다 빼다 보니까 피해자 과실분이 포함이 돼서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을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재보상금에서도 피해자 과실상계를 해라. 그렇죠? 그 결론이 과실상계 후 공제가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단순히 암기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학습하시기 편하다 이거죠. 어떠한 사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이해를 좀 먼저 하시고,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0만 원이다. 자, 먼저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과실이 50%라고 하면 5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손익상계를 할 때, 자, 일반적으로 우리 산재에서는 휴업손해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컨대 이 휴업손해가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산재에서 70%인 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휴업손해가 음수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 과실이 30%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휴업손해는 거의 보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근제보험 사배책에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과실이 아무리 많더라도 차액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먼저 손해액에서, 자, 손해액에서 재해보상을 먼저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평균 임금이든 실제 임금이든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산재에서 7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차액은 이러나 저러나 나온다 이거죠. 여기에서 피해자 과실이 아무리 많더라도 차액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뭐 휴업손해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다른 손해 항목도 마찬가지니까 근제보험의 사배책이 산재보험 초과손해를 보상하다 보니까 산재 재해보상금을 다 빼다 보니까 차액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심지어 이제 위자료는 별개다 보니까 위자료밖에 안 나오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목별로 다. 일단 손해액에서 재해보상금을 뺀다. 즉 피해자 과실분을 고려해서 빼기 때문에 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근제보험 사배책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보험이든 보상책임보험이든 어쨌든 간에 이 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잘 풀어보면 손해액 원래 1,000만 원에서 피해자 과실 50%에서 재해보상금 700만 원에서도 피해자 과실분은 원래 산재에서 피해자 과실분은 산재에서 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산재 공단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공단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구상을 해서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50만 원. 자,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보다 재해보상금이 같거나 클 때는 차이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이런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이하시느냐 했을 때 뭐 방식은 다양한데 그냥 이 방식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제로가 나왔다. 여기서 만약에 뭐 700만 원 나왔다. 그럼 끝나죠. 2단계로 과실상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 식을 쓰고 싶다. 그럼 옆에다 곱하기 1-50% 하셔도 돼요. 뭐 한 줄로 쭉 써도 되고. 그렇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론이 맞고 굳이 식을 다 쓰고 싶다면 다 쓰셔도 된다. 여기다가. 그렇죠. 자, 그래서 올해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모든 책임보험에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근제보험 사배책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사례는 뭐 풀이해 보겠지만 사업주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이 된 공동 불법행위 사고예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여럿인데 어쨌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단이 대의 행사하는데 대의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했다 이거죠. 즉 피해자 과실분까지 포함해서 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럼 불합리를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원 판결이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뭐 문제풀이반 때 여러 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사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례 문제 보겠는데 1번 사례 문제는 대법원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그 실제 판례입니다. 자, 1번 주식회사 땡땡전기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 개설에 따른 전송 선로 지장 이설 공사 중 전주의 이설 과정에서 전력선을 제거하고 전주 자체를 철거하는 배전 공사를 도급받았다. 한편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주로부터 위 전송 선로 지장 이설 공사 중 광케이블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땡땡 통신 소속 근로자 PJ는 작업 중 갑자기 쓰러진 본주의를 지지하는 전주의 우측 머리 부분을 가격당하여 외상성 지중막하 출혈에 따른 뇌 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겁니다. 이 건 사고는 땡땡 전기 및 한국전력공사와 땡땡 통신의 공동 불법 행위로 발생하였고 다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제 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85%로 제한하고 피재인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인 땡땡통신의 과실은 30%로 판단했다 이겁니다. 자, 이게 그대로 이 대법원 판례 내용 그대로인데요. 자,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 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장 이설 공사. 자, 지장 이설이라는 것은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물건, 지장을 주는 물건입니다. 그 지장물. 그래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이 전신주를 옮겨야 돼요. 이설을 해야 된다 이거죠. 공공사업 시행하는데 지장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사 중에 전주의 이설 과정에서 전력선을 제거하고 전주 자체를 철거하는 배전 공사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땡땡 전기가 도급받은 도급업자입니다. 수급인이죠. 자, 이 전신주를 보게 되면 맨 위에는 전력선이 있고요. 그 아래는 광케이블, 통신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통신사업자는 이설을 하게 되면 역시 또 광케이블 또 철거하고 이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전주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사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경우는 사업주, 이 도급 사업주는 다른 경우예요.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SK텔레콤 주는 다른 사업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급업자도 역시 다른 사업주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완전히. 자, 여기에서 이 땡땡전기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이 땡땡통신이 공동 불법행위자다. 자, 그럼 이 판례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재근로자의 과실 참작해서 85%라는 뜻은 피해자의 과실이 15%라는 얘기고, 그렇죠? 15%를 제외한 85%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85%에 대해서 땡땡통신 과실이 30%라면 공불자로서 한국전기와 한국전력공사는 70%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업주의 과실 30% 제외하고, 그렇죠. 물론 여기서 과거에는 피해자 과실 15%를 공제하지 않은 재해보상금을 그대로 보상을 해갔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뭐라는 겁니까?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85%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듯이 재해보상금에서도 일단은 피해자 과실 15%를 뺀.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에 보시면 유족급여가 2억이죠. 2억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 했을 때 일실수입에 대응해서
여기서 일단 피해자 과실을 공제한, 그렇죠.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또 역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여기서 보험회사를 보면 땡땡 전기는 도급업자죠. 그래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도급업자 특약에서 자기부담금 100만 원, 그리고 보상한도액은 1인당 2억 원 이렇게 줬고, 이 땡땡통신은 하청업체죠. 그렇죠. 자기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근저금 사배책이 가입돼 있다. 그리고 피해자인의 손해에 대해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치료비가 700만 원. 자, 이 대법원 판례에 있는 내용에 100만 원 단위 이내를 다 정리한 거예요, 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장례비가 500, 위자료는 일시 수입이 4억, 위자료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산재 보상 급여 내역을 보면 요양급여가 700, 장의비가 1,400, 유족급여가 2억 원. 그리고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가 응급치료 비용이 300, 소송 비용이 200만 원. 그리고 근저해보험 사배책의 비용 손해 기준도 역시 보험회사 협력하는 비용은 전액, 소송 비용은 한도 내 이렇게 지문해 주었습니다. 이 약관이 보험회사별로 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에서 적용하는 그 약관을 적용하는 그대로 지문해 주었어요. 상기 조건에 따라 다음 해상에 답하시오. 이건 사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약수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종단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쵸? 그 대위 행사 범위에 대해 기술하시오. AB 보험사의 담보 계약에 따른 최종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는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기존에 제 문제에 비하면.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일반적으로 왔던 그러한 형태로 대부분 판례가 그와 같고 또 그러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답안을 PPT로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를 그림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어떠한 유형의 사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례 같은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땡땡 전기에 도급을 줬죠. 전송선로 지장이설 공사 중 전주이설을 도급 줬고, SK텔레콤 주는 땡땡통신에 역시 광케이블 철거 공사를 주었습니다. 자, 그럼 별개의 사업주예요, 이거는. 별개의 사업주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한 경우가 아니에요. 발주자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도급업자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여기서 피해인이 피해자인데, 근로복종돼서 일단 업무상 재해니까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와 땡땡 전기는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어쨌든 여기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판례는 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일단은 이 땡땡 전기의 어떤 근로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자, 이러나 저러나 공동 불법행위자라면 이 땡땡 전기는 누군가를 사용을 한 거 아닙니까? 사용자로서 또 한국전력공사도 역시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땡땡 전기의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보험회사 보상 책임이 있는 거고, 이 땡땡 통신은 어쨌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근로자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 사업자 과실 인정이 됐죠. 그럼 사업주는 자기 근로자에 대한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은 공불자다 이거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자, 그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서 이제 손해론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 과실, 손해공평분담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15%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불자들의 책임은 자, 손해액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 과실을 상기한 85%가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다. 누가 책임진다?
여기 요 공동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액은 손해액의 85%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단에서 재보상이 이루어지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경우네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 과실이 관여된 사례죠. 자, 이러한 경우에 공단에서는 어떠한 법조항이 발동이 됩니까? 자, 어쨌든 보험관계를 먼저 볼게요. 지금 이 손해배상 책임이 85%에서 이 85% 범죄상 손해배상금에서 한국전력공사와 땡땡전기는 70%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땡땡통신은 30%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공단에서는 바로 일단 이 땡땡전기가 도급자 책임을 가입을 했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도급자 특약을 가입했고, 이 땡땡통신은 근제보험에 사배책을 가입한 겁니다. 지금 사례는 이런 사례죠. 자, 여기서 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자, 재보상을 했는데 원인자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피해자가 본인 과실 100%로 혼자 본인 과실 100%로 뭐 예를 들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일하다가, 그러면 공단에서 100% 보상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원인자가 없다고요. 이 피해자에게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있는 거죠. 그게 제3자잖아요. 공단 입장에서는 이 제3자에 대해서 다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공단은 한국전력공사도 지금 공불자죠. 그러면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땡땡전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대원 판례는 뭐냐? 이 재해보상금을 그대로 다 공제했어요. 다 청구를 했었다는 거죠. 여기서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다? 이 피해자 과실을 제외한 이 85% 중에서도 70%입니다.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 이런 판례를 보고 설명드리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계산을 하시게 되면 또 다 틀린다는 거지. 뭐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30%하고 15%는 원래 30%는 당연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피재인의 업무상 재해를 담보하는 그 산재보험에 이 땡땡통신은 피보험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0%는 공제하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 피해자 과실을 포함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 포함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줄어들어가. 책임액이 줄어드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0%만 원래 2억이면 2억이 아니라 재해보상금에서도 피해자의 과실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사업주의 책임액도 정리하고. 이거 복잡해요. 여러분이 복잡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전의 대우 판례는 이 부분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 단순 암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은 더 오히려 깔끔해졌어요. 그럼 이거 왜 이렇지? 그냥 이건 뭐 암기할 수밖에 없었죠. 왜 여기 피해자 과실은 안 빼고 그렇게 다 구상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음수가 나오고 그래요. 뭐가 좀 이상해. 근제보험에서 손익상계, 근제보험 사배세 손익상계다 막 복잡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대법원 전원일치로 전원합체 판결이 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공단에서 이 땡땡 전기 그 제3자에 가입한 이 여기다가는 이 보험회사도 역시 제3자 해당이 되죠. 타보험자니까 이러나 저러나. 설사 만약에 이게 하나의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국전력공사가 다 도급을 줬다. 그런 경우는 구상을 못 해요. 그런데 이 도급자 가입한 이 보험회사에는 또 구상할 수 있어요. 왜? 그건 타보험자니까. 원인자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강행 규정. 직접 청구권에 따라서 보험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타보험자는
제3자 해당이 되고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 그래서 대신에 이 보험회사는 그 구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계약상 보상 한도 내에서. 그렇죠. 원래 계약상 정해진 보상 한도액 내에서 구상을 받겠죠. 됐죠? 자, 이게 뭐 그림은 좀 복잡한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문제는 별거 아닌데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복잡하죠. 자,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고 올해는 뭐 무조건 출제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숙지를 하시기 바라요. 자, 그림으로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률상 책임 볼게요. 이 땡땡 전기와 한국전력공사는 자, 전주 자체를 철거하는 배전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업자죠. 도급받은 도급업자. 땡땡 전기 및 한국전력공사는 이 갑자기 쓰러진 전주로 인해서 사망한 이건사고 피해자, 피재인에 대해서 이러나 저러나 사용자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자 책임, 그리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그렇죠? 땡땡 통신은요, 안전한 작업 여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안전배려를 위반하여. 지문에 뭐 안전배려 의무 위반했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런데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인 땡땡 통신의 과실은 이 피해자, 자기 근로자에 대해서 과실이 30%라고 주어졌죠. 결론적으로 자기 근로자에 대한 과실은 뭡니까? 계약 책임이에요, 계약 책임. 그래서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 책임, 그리고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업주 말고 다른 또 배상 책임의 주체가 있죠. 그래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민법 760조. 자,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보면 도급자 특약은 피보험자가 도급자죠. 수행하는 증권에 기재된 작업 또는 작업을 수행을 위해 소유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재물에 입힌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죠. 따라서 이 피보험자인 땡땡 전기 사용자 책임 내지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험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이 있다. 비보험사는 근제보험 사배책이죠. 이 사배책 특약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죠. 따라서 피보험자인 이 땡땡통신의 피재인에 대한 계약 책임에 따라 또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정리해서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 보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아주 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한 거고. 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뭐 올해는 처음에 출제가 될 겁니다. 뭐 이전에도 출제됐었어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은 중요한 법조항이니까. 이 땡땡전기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구상권 앞서 그림으로도 보셨지만 공단은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을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대위한다. 근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제3자의 손해배상액보다 이러나 저러나 그 손해성기간이 동일한 항목이 산재가 같거나 재보상금이 같거나 크면 손해배상금보다 같거나 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 공단에서 청구할 수 있는 그 한도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렇죠? 즉 피해자 과실을 한 책임 제한을 적용한 손해배상금 한도로 그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에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무슨 뜻입니까? 이 보험급여에서 원래는 보험급여를 그대로 뺐는데 여기에서
재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한다. 이거죠. 원래는 그대로 재보상금, 보험급여액을 그대로 뺐는데 재근로자의 과실 상당 금액은 공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손해배상에 관하여 재근로자의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 그렇죠? 이 경우에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재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재근로자의 손해배상 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즉 손해 성질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그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에 그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판례가 정리가 된 거예요. 또한 공단의 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근로자의 과실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재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에 또 뭡니까? 가입 사업주의 과실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이 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해 되시죠? 자, 공불자가 사업주도 있고 자기 그 고용주도 있고 제3자도 있어요. 그 공불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한 피보험자 아닙니까? 당연히 피보험자는 제3자가 아니죠. 공단 입장에서. 사업주는 당연히 배제되는 거고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분도 그 재해보상금에서 비례적으로 공제한 즉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사업주의 분담분도 있고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분담분도 있고 제3자의 과실에 따른 분담분도 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거 다 빼고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아니에요, 지금. 그럼 사업주와 피제자는 그 제3자가 아닙니다. 자, 제3자는 누구냐? 보험자, 피보험자, 피해자를 제외한 자는 모두 제3자인데 여기 단서 조항은 하나 있어요. 공단에서. 근로국정단에서 공상할 때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사업할 때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도급받은 그 사업주들이 각각 산재보험 가입 주체인 경우 공단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다 피보험자로 보는 거죠. 그 경우 외에는 직접 그 사업 보험료를 낸 사업주 그리고 그 사업주의 피용자, 즉 근로자 그리고 그 보험자를 제외한 자 모두 제3자입니다. 그렇죠? 제3자의 책임 분만큼만 구상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 A 보험회사는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는 피의자인의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불법행위자인 땡땡전기와 한국전력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땡땡전기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A 보험자는 역시 산재법 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은 A 보험자에 대한 피의자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험 계약상 어떻습니까? 이 피의자는 직접 청구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즉 도급자 특약의 배상 책임에서 피해자 아닙니까? 그럼 직접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죠? 이 공단에서 구상을 한다 했을 때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건데 직접 청구의 법적 성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험금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제3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도급업자더라도 타보험자는 이러나 저러나 제3자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뭐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 때 다 학습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A 보험사의 보상 범위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의자인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를 보상한 근로복지공단은 이건사고 제3자에 해당되는 A 보험사의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즉 피의자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를 보상받은 피의자인에 대한 A보험사는 산재보험급여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을 진다. 즉 제3자가 가입한 도급자 특약에서 다 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산재에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공단에서 구상을 받게 되겠죠. 구상을 받게 되니까 그 일부는 구상받는 금액을 보험금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구상권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근제보험 4배책만 산재 초과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근제보험에서 산재 초과 손해의 법적 근거는 산재보험법 몇 조에 해당되는 겁니까? 산재법 80조. 다른 배상이나 보상과의 그렇죠. 관계. 그렇죠. 책임 면제 조항이에요. 그건. 그리고 산재법 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 산재법 87조나 산재법 80조나 이 과시상계, 손익상계가 손익상계, 과시상계로 바뀌는 이 법리는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러나 저러나 재해보상과 민사배상 간의 손익상계는 다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를 한다. 민사 문제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보험으로 들어갈 때는 다른 책임보험에 해당될 겁니다. 즉 피해자에 대해 배상 책임의 주체가 자기 사업주 말고 다른 가해자가 있을 때 그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산재 초과 손해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에 주어진 대로 치료비는 실제 치료비 700이고 재해보상에서는 치료비 전액이 보상이 되죠. 그래서 실제 판례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실제 치료비가 재해보상에서 다 보상이 됐어요. 요양급여로. 그러면 제로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700 곱하기 1 마이너스 15%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이 산식에서 지금 바뀐 대로 산식을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700만 원 마이너스 700 요양급여 곱하기 1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시고 제로 하셔도 돼요. 그렇죠. 굳이 그게 내가 좀 걸린다. 산식을 다 쓰고 싶다. 한 줄로 쓰셔도 돼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손익상계 하고 그 차액이 있을 때 피해자 과실상계 하라고 했거든요. 차액이 없으면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번거로운 산식이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끝내도 됩니다. 아무 문제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장례비는 별개죠. 애초에 장례비는 민사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이 500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와 같이 손해배상금보다 재해보상금이 클 경우는 과실상계의 공제 방식이나 공제후 과실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 틀린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전 방식으로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틀린 답은 아니지만 출제자 입장에서 그걸 묻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결론은 똑같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결론은 똑같다. 밑에 한 줄 써주면 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자, 일시 수입이 문제죠. 일시 수입 같은 경우는 자, 제가 해설지 지문에 다 넣어놨네요. 그렇죠? 자, 일시 수입 같은 경우는 이 소극적 손해인 일시 수익은 손해배상액이 4억 곱하기 피해자 과실상계 하게 되면 3억 4천입니다. 그렇죠? 그 손해배상액과 같은 성질의 원고가 지급한 유족연금이라고 했는데 이 유족급여는 더 작죠. 자, 이 경우는 기존의 대원 판례의 방식과 현행 대원 판례 방식에 따라서 산정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 손해액에서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하면 3억 4천이 됐겠죠. 여기에서 유족금을 그대로 뺐는데 그게 아니라 4억에서 2억을 빼면 2억이죠. 여기에서 1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자, 원심은 어떻습니까? 2억에서 원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책임액은 자, 손해배상 책임액이 4억에 피해자 1-15% 하게 되면 3억 4천인데 여기에서 자, 공불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3억 4천이죠. 여기서 피보험자, 즉 사업주의 과실이 30%다. 그러면 이 3억 4천에 30%면 1억 200 있잖아요. 1억 200을 구상금에서 공제하고 제3자의 책임액만큼
9,800만 원 구상금을 행사했는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 2억에는 피해자의 과실분이 관여가 돼 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피해자 과실 100%인 경우도 산재에서 공단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15%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안 해주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2억에는 그 가해자의 책임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의 책임액, 그렇죠? 그러면 15%를 뺀 2억에 15%를 뺀 1억 7천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주가 있고 즉 피보험자도 있고 제3자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1억 7천에서 사업주의 책임액 즉 3억 4천에 30% 빼 1억 200을 또 뺍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구상할 금액은 2억이 아니라 2억에서 다 빠지고 나면 원래는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 빼고 사업주 책임액 빼고 9,800이었는데 6,800이 되는 거죠. 3천만 원만큼 덜 구상을 행사하게 되고 그만큼 피해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과시상계 공제 방식이 공제 후 과시상계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산정이 되고 위자료는 별개죠. 위자료는 별개로 산정해서 9,100만 원. 자, 이 산재 초과 손해고 합계 금액이 2억 610만 원이 2억 6,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각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보면 자, 이 산재 초과 손해 산정했죠. 이 책임에 대해서 각 공불자들의 책임 분담 비율만큼 각 보험회사에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다수보험이에요. 중복보험이 아니라. 자, 그러면 영업배상 책임보험 도급자 특약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피보험자의 책임 분담분을 따져보니 70%라는 얘기죠. 보험자 손해배상금, 즉 산재 초과 손해에서 70%. 그래서 2억 88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 응급치료 비용 있고 소송 비용 있죠. 여기서도 결국은 책임 분담분만큼 적용해야 되겠죠. 300만 원에 70%, 200만 원에 70%.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응급치료 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협력하는 비용, 손해방제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송 비용은 소송을 갔을 때, 그렇죠. 이 배상 책임에서 보험회사 협력하는 비용은 전액 한도액과 관계에 무관하게 그리고 소송 비용은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죠. 그래서 지급보험금에서 산정을 할 때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뺀다. 그렇죠? 그러면 이 책임 분담분인 2억 88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소손해 면책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 손해는 빼면 안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을 뺀 금액에 소송 비용을 포함해서 한도 내에서 지급하죠. 자, 소송 비용을 포함한 금액은 2억 2,118만 원인데 포함해서 한도 내에서 지급하잖아요. 한도가 2억 원이니까 2억 원을 지급하고 그런데 보험회사 협력하는 비용은 별개로 손해방지 비용은 별개로 지급하죠. 그러면 A 보험회사에 지급할 보험 금액은 2억 210만 원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B보험사는 근제법 4배책에서는 자, 법률상 책임액이 산재 초과 손해의 3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7,830만 원인데 여기서 피보험자 비용 손해도 역시 보험에서 협력하는 비용은 전액 그렇죠. 그리고 소송 비용은 한도 내에서 주는 그 약관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역시 지금 같은 경우는 한도 내니까 어차피 한도 내니까 이 비용 손해도 30%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급보험 합계는 8,52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그 판례 그대로 해서 각 공불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근제보험 4배책, 도급자 특약 넣어서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법조항이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될 거고 산식 같은 경우 좀 단순하게 출제되겠지만 그렇죠? 지금 공불자 사고에 대한 그 재해보상과 민사배상의 손익상계 문제였습니다.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